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맨체스터 시티 킬러로 유명한 손흥민 선수가 선발 명단에서 빠진 채 후반전 교체 투입 선수로 기용된 것에 대해 포스테코글루 감독에 대한 영국 현지 전문가들의 공개적인 비판과 질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브렌트포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입스위치를 상대로 거뒀던 프리미어리그 3연승 과정에서 최고의 경기력을 보인 손흥민 선수인 만큼 맨시티와의 경기 선발 명단에 빠진 것이 홈경기 패배의 원인이 되었다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이로 인해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확고하게 지지하던 다니엘 레비 토트넘 회장이 감독 경질까지 고려할 수 있다는 보도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 역시 토트넘에 더 이상 남을 생각이 없다는 의사를 구단에 전했다라는 보도까지 나온 가운데 영국 현지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총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국가를 위해 헌신한 영웅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힘쓰는 애국기업 인프레시의 후원 굿즈와 토트넘 경기 직관 티켓 증정 이벤트를 잠시 소개합니다. 볼캡은 평소에 쓰기 좋은 심플한 디자인인데요. 이렇게 태극기 모양도 있고 Things to Remember, 기억이라는 주제로 대한민국 참전 용사들의 노고를 알리고 있습니다. 총 5가지의 태극기 키링은 실제 장인과의 협업을 통해 오랜 시간 심혈을 기울여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디자인이 굉장히 멋져서 저도 늘 가방에 달고 다니고 있습니다. 어렵게 살고 있는 참전 용사들을 후원하고 지원 사업까지 하고 있는 인프레시의 후원 태극기 볼캡이나 후원 키링을 2월 마지막 날까지 구매하시면 자동으로 토트넘 직관 티켓 이벤트에 참여하게 됩니다. 제품 구매자들 중 2분을 선정해서 직관 티켓을 증정한다고 하는데 당첨자는 인프레시에서 개별로 연락을 드립니다. 뜻깊은 후원에 동참하시면서 토트넘 직관 티켓의 주인공이 될 이 특별한 기회를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인프레시의 행보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상품 구매처는 인프레시 웹사이트를 방문하시면 되는데 유튜브 영상의 고정 댓글을 통해서도 바로 들어가실 수 있게 남겨드리겠습니다. 인프레시의 참전용사 후원 사업과 더 자세한 응모 방법은 이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 소개하니 영상을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 토트넘과 맨시티의 경기를 영국 현지에서 생중계한 방송사는 TNT 스포츠인데요. 이 TNT 스포츠의 전문가 패널로 출연한 인물은 토트넘과 리버풀의 공격수로 활약했던 잉글랜드 대표 출신 공격수 피터 크라우치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열렬한 팬으로 자처해왔던 토트넘 레전드이기도 한데요. 크라우치는 경기 시작 전 선발 명단을 보자마자 살짝 기분이 언짢다라고 이야기를 꺼냈어요. 스펜스, 손흥민, 쿨루셉스키 모두 지난 주말에 있었던 입스위치와의 원정 경기에서 가장 잘한 선수들이잖아요 라고 하면서 그래서 그들 모두가 선발 명단에서 빠진 것에 놀랐다. 맨시티조차도 놀랐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3명의 선수들 특히 경기력이 좋기도 하지만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 이전까지 20번의 맨시티와의 경기에서 10승 2무 8패로 전적 우위 8득점 5도움으로 13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었고 심지어 최근 8차례 맨시티와의 프리미어리그 맞대결에서는 4득점 4도움으로 경기당 하나의 공격 포인트를 올리고 있는 객관적인 기록으로 보더라도 맨시티 과르디올라 감독에게 가장 강한 선수로 활약을 해왔는데요. 그런 손흥민 선수를 아무리 체력 안배 차원이라고 하더라도 선발 명단에서 뺀다는 것은 게다가 오는 주말 토트넘이 FA컵 경기에 탈락했기 때문에 또 다른 중요한 경기인 유로파리그 16강 1차전 경기까지 일주일이 넘는 휴식 기간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었던 것이죠. 물론 그것은 전적으로 감독의 판단이지만 결과의 책임도 감독에게 있는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를 포함해 스펜스, 쿨루셉스키까지 모두 벤치로 내리고 후반에 이들을 모두 기용하긴 했는데 그를 통해 운영도 잘하고 체력 안배도 하고 결과를 가져왔다라면 이 모든 비판은 사라졌을 거예요. 이 모든 우려가 기후에 그쳤겠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경기력도 엉망이었고 결과도 챙기지 못했고 이 선수들도 뛰어야 했고 이 선수들이 뛰면서 오히려 사기가 더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비판론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토트넘 레전드인 에런 레너는 영국 라디오 방송 BBC에서 실시간 중계 패널로 참여했는데 경기 초반 토트넘은 지금 유럽 대항전을 목표로 삼고 있다. 유럽 대항전에 진출하기 위한 실질적인 기회가 유로파리그 우승이기 때문에 맨시티와의 리그 경기보다는 그 다음 주에 있을 일주일의 텀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지쳐있는 손흥민 선수 게다가 올 시즌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 선수들 중에서도 공격수들 중에서도 나이가 가장 많은데 가장 많은 경기를 해왔고 가장 먼저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려왔던 선수인 만큼 그가 지금 다른 선수들이 돌아온 시점에서
가장 먼저 휴식을 부여받아야 할 선수일 것이다. 그래서 휴식 차원에서 쉬게 했을 것이다. 그에게 휴식을 줄 좋은 시기이기도 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입장을 대변하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디까지나 경기 시작 전에 엇갈린 크라우치와 레논의 반응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경기를 졌기 때문에 게다가 손흥민 선수가 투입된 시점도 생각보다 늦었고 투입된 이후에야 득점에 근접한 기회, 공격 기회가 살아났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시작부터 손흥민 선수를 포함한 쿨루세프스키, 스펜스 등 최근 잘했던 선수를 투입했다면 이 경기 충분히 이길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객관적인 데이터인데요. 옵타에서 공개한 실시간 공격 위협도, 마크스탯에서 공개한 실시간 공격 위협도 그래프입니다. 먼저 옵타의 그래프를 보시면 전반전은 거의 토트넘이 수비를 해야 했어요. 토트넘이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고자 했지만 오히려 실리적인 축구를 펼친 맨시티가 라인을 오르내리면서 토트넘의 공격을 제어했고 또 더 많은 공격 기회를 만들면서 선제골까지 얻어냈죠. 후반전 들어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하프타임에 선수 교체가 바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전반 19분에 먼저 손흥민 선수의 몸을 풀게 만들었고 전반 30분부터는 거의 모든 선수들이 몸을 풀었고 쿨루세프스키, 스펜스, 사르 등 후반에 들어갔던 모든 선수들이 몸을 풀었었거든요. 그런데 후반전 시작과 함께도 선수 교체가 없었고 오히려 후반전 초반에도 맨시티가 추가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가 이어지자 그 시기를 버티다가 60분 즈음에 선수들이 나오려고 이제 준비를 했는데 하필 그 시점에 꽤 오랜 시간 동안 공이 밖으로 안 나가다 보니까 67분이 되어서야 선수 투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시점에 사르도 추가적으로 투입이 되면서 총 4명이 일거에 들어갔고 그때부터 토트넘의 공격 위협도가 비약적으로 올라가게 되고 검은색 바탕인 마크스탯의 기록을 보시면은 그때부터 토트넘이 맨시티의 공격 위협도를 역전해서 제치고 올라가서 나아가 역전승까지도 가능한 흐름을 만들게 되거든요. 이 투입 시점이 조금만 빨랐다면 아예 선발 투입을 시켜서 먼저 승기를 잡아놓고 교체하고 젊은 선수들로 하여금 지키고 추가골을 만드는 형태의 운영을 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드는 것이죠. 게다가 손흥민 선수의 역할을 차지하고 손흥민 선수의 역할에 장기적 대체자로 여기고 영입했던 2명의 프랑스 유망주 오도베르와 마티스텔의 이날 경기력은 그야말로 최악이었습니다. 오도베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미 프리미어리그에 적응되어 있던 선수이고 더 기술이 좋은 선수로서 온더볼 상태에서 테크닉은 손흥민 선수보다 낫다라는 기대감도 있던 선수이거든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왼쪽 측면을 타고 손흥민 선수의 역할을 맡겼을 때 드리블 돌파 4번을 시도했는데 성공률이 절반에 불과했어요. 이 성공률도 손흥민 선수가 이전 경기에서 더 좋았고 이렇게 왼쪽 측면에서 본인이 가장 높은 위치에서 공격을 이끌면서도 슈팅으로 이어진 동료의 패스를 하나도 기록하지 못했고 오히려 본인에게 찾아왔던 빅찬스도 놓치면서 거의 공을 많이 소유하고 공격을 주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의미한 정말 많은 기회를 낭비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최전방에 배치됐던 마티스텔 같은 경우에는 손흥민 선수를 9번 공격수로 쓸 때에 아쉬웠던 점, 몸싸움이나 등지고 포스트 플레이를 하는 점들, 공중볼을 따내는 점들 이런 것들이 좀 낫지 않을까 해서 솔랑키와 히샤이성의 부상 속에 데려왔고 이 선수를 일단 손흥민 선수도 있고 베르너, 오도베르 그 외 측면 자원들이 많은 토트넘 입장에서는 또 다른 9번 공격수로 쓰려고 했는데 9번 자리에서 완전히 고립됐고 연계도 못했고 수비 커버도 아쉽고 전방 압박까지 부진하다 보니까 오른쪽에서 더 높이 올라가서 공격 기회를 모색하던 존슨까지도 수비적인 움직임을 가져가야 하는 그야말로 트리오가 공격 3인방이 아무런 협업도 교류도 하지 못하는 최악의 전반전이 됐던 것입니다. 마티스텔의 기록을 보시면 중앙 전방에 가장 짙은 히트맵이 남아있지만 왼쪽, 2선, 우측 그 어느 위치에서도 유효한 장면을 만들지 못했고 슈팅 기회도 한 번밖에 없었는데 그 한 번의 슈팅도 허무하게 정면으로 향했고 2번의 드리블 돌파 시도 모두 차단됐고 공격수로서 패스 연결을 5번밖에 못할 정도로 상대 수비를 맞선 상태에서 공을 잡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무력했기 때문에 키패스조차 하나도 기록하지 못했고 몸싸움도 안 통하다 보니까 4번의 지상볼 경합 중에 한 번밖에 이기지 못했고 공중볼 경합도 한 번도 이기지 못하는 등 마티스텔에게 기대했던 묵직한 9번 공격수로의 역할이라든지 또 젊은 선수에게 기대했던 활발한 움직임, 빠른 움직임, 적극적인 움직임도 전혀 나오지 못하면서 대체 이 선수의 쓸모가 무엇이냐? 솔랑키처럼 굉장한 압박을 하는 것도 아니고 히샤이성처럼 무모하고 저돌적으로 뛰는 것도 아니고 손흥민 선수처럼 빠르게 돌파하고 슈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어떤 장점도 확인할 수 없는 최악의 경기력을 보인 것인데 이게 비단 맨시티가 이날 수비를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임대 계약을 맺고 토트넘에 합류한 이후 에스턴 빌라와의 경기에 막판 한 골을 넣었던 그 번뜩였던 장면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인 경기력이 계속 이랬거든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 경기를 앞둔 인터뷰에서는
아직 마티스텔도 19살 선수이기 때문에 적응 시기가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은 바이에른 뮌헨 입장에서 이 선수를 기다릴 때 하는 말이지 즉시 전력으로 시즌 도중 임대 계약으로 데려온 선수에게 시간을 주고 기다릴 수가 없어요. 완전 영입 옵션을 두고 장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데려온 선수라고 하긴 하지만 그 장기 계약도 사실 선수 본인이 동의를 해야 되고 토트넘도 올 시즌의 활약을 보고 결정할 부분이고 그 장기 계약을 체결할 이적료 조건이 900억이기 때문에 이런 경기력을 보인다면 믿고 투자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고 그 어떤 팀도 이 선수에게 그런 조건을 제시할 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도베르와 마티스텔 모두 터질지 모른다라는 기대감 속에 아직 확실하게 검증되지 않은 선수인데 토트넘이 좋지 않은 선수를 산 것으로 판명난 것이고 하필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 선수들에게 기회를 주겠다, 살려보겠다 그런 의지 속에 맨시티라는 아주 중요한 경기에 이 선수들을 선발로 냈다가 졸전과 패배라는 결과를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이 선수들을 썼을 때 이 선수들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오히려 라인을 내리고 역습을 한다든지 이 선수들에게 많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다른 운영 방식을 하다가 더 노련하고 더 기술이 좋은 손흥민, 스펜스, 쿨루세프스키 같은 선수들을 투입을 했다라면 오히려 경기 운영상 조금은 지쳐있던 쿨루세프스키, 손흥민, 스펜스를 더 쌩쌩하게 후반전에 활용할 수 있는 상황도 됐을 텐데 전후반 내내 같은 방식의 경기를 운영하면서 선수만 갈아 끼웠기 때문에 전혀 전술적인 전략적인 효과를 안지 못한 것이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손흥민, 쿨루세프스키, 스펜스를 왜 로테이션 했는지에 대해서 경기 후 기자회견을 통해서 직접 답하기도 했는데요. 그 내용도 사실은 납득이 안 되는 수준이었어요. 이 경기에 그들을 번갈아 뛰게 한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이 경기 이전에 또 우리가 고전하고 있을 때 선수단의 숫자가 부족하다고 한탄을 했었는데 이렇게 스쿼드가 생겼는데 그런 선수들을 기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인가요? 당장 이번 주말에도 또 경기가 있다면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고 혹은 지금 교체로 나온 이 주전급 선수들이 몸에 뭔가 문제가 있었다면 맞는 얘기가 되겠지만 손흥민 선수는 지난 입스위치와의 경기에 교체 아웃 될 때 굉장히 아쉬워하는 모습을 보였고 결국 이 경기에 뛸 때도 몸 상태의 문제를 겪지 않았고 이 경기에 교체로 나왔을 때도 표정이 좋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정말 골고루 기회를 주겠다. 선지적으로 로테이션을 시도했다라는 것인데 우도기, 존슨, 오도베르도 오늘 출전 시간을 확보해야 했다라는 것은 이 선수들의 출전 시간을 늘리고 경기력을 끌어올려서 확고한 선수단의 더블 스쿼드를 만들어서 유로파리그와 리그 일정이 병행될 때 잘 활용하겠다는 생각 자체는 이해할 수 있지만 그 시점이 이 경기일 이유가 있느냐에 대한 물음표가 있고 그 시점에 이 선수들이 차라리 교체로 더 많은 시간을 준다거나 전반전에 주전을 쓰는 게 어땠을까라고 생각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 경기 운영 방식에 변화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물론 쿨루세프스키와 손흥민, 스펜스가 그동안 많은 시간을 뛰었기 때문에 약간의 회복과 숨을 돌릴 시간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는 말은 이해하지만 유로파리그와 리그가 연달아 열리는 그 경기가 일주일이 넘는 휴식기 이후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말이 납득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번 주말 경기도 없고 3월 마지막 주에도 FA컵 일정이 주말에 잡혀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토트넘이 3월 한 달 동안 4경기밖에 안 치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인 스포츠 협회팀 디 애슬레틱 역시 왜 토트넘이 벌써 알크마르와의 경기를 고려한 것이냐 이런 질문을 제기하면서 현장 취재 논평을 씁니다. 잭 핏부룩 토트넘 담당 기자가 이렇게 썼어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제 선수들을 되찾았으니 몇 달 동안 하지 못했던 로테이션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로테이션 과정에 손흥민, 쿨루세프스키, 스펜스 등 최근 몇 주 동안 토트넘 최고의 선수 3명이 벤치에서 시작하는 놀라운 선발이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한편으로 이해되기는 했습니다. 쿨루세프스키가 올 시즌 토트넘에서 모든 경기에 출전했지만 최근 들어 초반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토요일 입스위치 타운과의 원정 경기에서 더 나아진 모습 보여줬지만 한동안 피곤해 보였습니다. 스펜스는 마침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신뢰를 얻고 많은 경기를 뛰었습니다. 이 3명 중에 굳이 체력적으로 안배를 해줄 선수가 있었다면 쿨루세프스키 뿐이었다. 손흥민 선수는 오히려 한동안 피곤했지만 최근 출전 시간을 조절해주면서 입스위치와의 경기에는 경기력이 확 올라온 모습이 있었고 스펜스는 아직 지쳤다고 할 정도의 경기를 소화했던 건 아니거든요. 토트넘이 다음 주에 네덜란드 원정 알크마르와 유로파리그 원정 경기를 치르고 이 경기는 토트넘이 유일하게 우승할 수 있는 대회이기 때문에 모든 최고의 선수들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고려하더라도 토트넘이 전반전에 체력적인 우위를 점하는 데 있어서 이 선택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있었던 겁니다. 결국 후반 중반 맨시티가 일찌감치 선제골을 넣고 앞서가다 보니까 이 3명의 결장 선수, 유명 선수가 한꺼번에 소환될 수밖에 없었다. 터치라인에서 이들이 교체되기 위해 나왔을 때 맨시티 선수들에게 압박감을 불어넣기 시작했고
이 선수들이 기세를 만들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결국 이들이 뛰었을 때 맨시티를 상대로 토트넘이 전반기에 이겼던 그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이러한 설명은 텔레그래프의 샘 월러스 수석 기자도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맨시티는 기운을 되찾았지만 토트넘은 그렇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최근에는 맨시티가 더 부진한 모습을 보였었고 토트넘이 먼저 살아났던 모습을 보였는데 이 경기에는 정반대의 모습이 나왔다. 토트넘은 맨시티의 패스 시퀀스를 예측하지도 못했고 공간도 채우지 못했다. 과르디올라 감독의 팀은 좋아 보였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하루를 덜 쉰 맨시티였는데 그들이 더 쌩쌩해 보였고 토트넘의 경기력이 둔화됐다라는 것인데 그 둔화된 이유가 지친 선수를 빼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 들어온 선수들의 경기력 자체가 좋지 않았고 경기 감각 자체도 좋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감독의 패착이라는 겁니다. 그 패착의 중요한 이유가 바로 손흥민 선수가 교체로 들어가서 파페 마타르사르의 결정적인 헤더 동점골 기회를 연결했던 장면, 그리고 후반전 경기력이 그나마 홈팬들, 토트넘 팬들이 느꼈던 좌절감을 덜어주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좌절감을 덜어준 것이 바로 전반전을 쉬게 했던 손흥민, 쿠루세프스키, 스펜스가 뛴 이후였다라는 점에 있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전반전에 우리가 너무 전진에 열중하다가 기회를 낭비하고 경기를 허비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상대팀의 리듬을, 맨시티가 리듬을 잡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텔레그래프는 이러한 평가는 예상보다 조직력이 떨어졌던 토트넘에 대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매우 관대한 평가를 내린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게다가 패배한 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과르디올라 감독과 따뜻한 포옹을 나누면서 편안한 표정을 지었는데 팬들의 반응은 결코 너그럽지 않았다. 24년 16명의 감독 1개의 트로피, 이제는 변화할 때라는 매 경기 레비 아웃을 외치는 토트넘 서포터들의 플래카드가 또 한 번 크게 펼쳐졌고 TV 중계화면은 레비 회장을 비쳤는데요. 레비 회장은 변화를 생각한다면 본인이 물러나는 게 아니라 감독 교체를 생각할 것이고 이번 패배로 인해 여전히 토트넘의 유로파리그 우승 가능성은 남아있지만 올 여름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경질하는 감독 교체를 고려할 수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영국 정론지인 더 타임즈 역시 이날 경기를 현장에서 취재한 이후 결국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 3명의 핵심 선수 손흥민, 스펜스, 쿠루세프스키를 선발 명단에서 제외했던 결정이 눈살을 찌푸리게 했으나 결국 이들을 동시에 투입하는 것을 피할 수 없었다며 이 결정이 실패했다. 결국 터치라인에서 오랫동안 기다렸던 이 3명이 들어간 이후에야 토트넘의 기회를 만들었다고 똑같이 진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들어가서 사르가 동점골 기회를 살렸다면 무승부로라도 경기를 마칠 수 있었겠지만 그 완벽한 기회도 놓쳤다며 이들의 늦은 투입도 아쉬워했는데요. 더 타임즈는 선수 평점에서 결승골을 기록한 혼란, 손흥민 선수의 결정적인 슈팅을 막아냈던 에데르송에게 평점 8점, 최고점을 부여했고 손흥민 선수가 20여 분밖에 뛰지 않았지만 짧은 시간 동안 보여준 임팩트를 통해 최고의 활약을 펼친 토트넘 공격수였다며 전체 평점 중에 두 번째로 높은 평점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과르디올라 감독 역시 경기를 마치고 했던 인터뷰에서 손흥민, 쿠루세프스키, 스펜스가 들어왔을 때 임팩트가 있었다며 우리가 어렵게 이겼다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아쉬움 속에 토트넘은 알크마르와의 유로파리그 16강전 무조건 이겨야 하고 이 경기 탈락은 곧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경질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토트넘이 그 어느 때보다 긴 휴식을 취하고 다음 경기를 치르는데요. FA컵 탈락으로 인해 한국 시간 3월 7일 금요일 새벽 2시 45분에 네덜란드 원정으로 유로파리그 16강 1차전 치릅니다. 물론 그 뒤에는 빡빡하게 경기가 이어지죠. 3월 9일 일요일 밤 11시 본머스와 프리미어리그 28라운드 홈경기, 그리고 3월 14일 금요일 새벽 5시 알크마르와 16강 2차전 홈경기, 3월 16일 일요일 밤 10시 30분에는 풀럼과 프리미어리그 29라운드 원정 경기가 이어지는데 그 뒤에는 3월 A매치 일정으로 손흥민 선수가 오만, 요르단과의 경기를 위해 한국을 방문합니다. 연달아 한국에서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이전 A매치 데이보다는 체력 부담이 덜한 일정이 될 수 있는데요. 과연 손흥민 선수가 푹 쉰 만큼 유로파리그 우승을 위한 행보는 문제없이 이끌어갈 수 있을지 한준TV와 함께 앞으로 이어질 손흥민 선수의 모든 소식도 확인해 주시고요. 이어지는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경기 현지 직관 티켓 이벤트 자세한 설명 이어지는 영상도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얼마 전 한 기업을 통해 공개된 영상부터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영상이 다소 충격적일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국내에 퍼진 한 영상이 큰 파장을 일으켰는데요. 깨진 유리창, 무너질 듯한 천장, 얼룩진 벽지, 그리고 씻을 수조차 없는 화장실. 사람이 살 수 있을 거라 믿기 어려운 이 집의 주인은 놀랍게도 1950년 한국전쟁의 자원에 조국을 위해 싸웠던 6.25 참전용사님이셨습니다. 정전 후 가난에 시달려야 했던 참전용사님은 지금까지도 쉴 공간조차 없이 이곳에서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고령의 나이에 피부암까지 앓고 계시지만 폭염 속에서 씻을 수 없는 화장실에서 한 달에 2번 오는 목욕차만을 기다리고 계셨던 건데요. 그런데 6.25 참전용사님의 소식을 들은 한 국내 기업이 당장의 지원을 결정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인프레시, 이 기업은 폭염 속 가장 시급했던 화장실 수리를 먼저 지원하였으며 곧바로 대대적인 개선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참혹했던 곳은 여느 평범한 화장실과 같이 변화되었고 참전용사의 수십 년간 바라온 꿈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자신을 잊지 않고 찾아준 한국인들의 보답에 깊이 감동했다고 합니다. 에티오피아, 필리핀, 태국 등 한국전쟁 참전국에 찾아가 의료, 물품, 금전 등 다방면의 지원 활동을 펼치며 정말 한국전쟁에 진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멋있는 건 이 지원을 지속해온 이유에 한국인이기 때문에 단 한마디만을 남겼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아름다운 기업 인프레시 후원 굿즈 소개와 함께 토트넘 경기 직관 티켓 이벤트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태극기 키링을 보여드리면 6.25 전쟁 당시 경주 학도병들이 참전 의지를 태극기에 새긴 이 역사적인 상징을 그대로 구현해내었는데요. 실제 장인과의 협업을 통해 오랜 시간 심혈을 기울여 만든 거라고 하고요. 총 5가지의 키링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진짜 퀄리티가 높아요. 그리고 이 볼캡은 평소에 쓰기 좋은 심플한 디자인인데 검정색도 있거든요. 뒤에 보면 이렇게 태극기가 있고 Things to Remember, 기억이라는 주제로 참전 용사들의 노고를 알리고 있습니다. 현재 이 모자는 특별한 이벤트도 진행 중인데요. 구매자 중 2분을 선정해 직관 티켓을 증정한다고 합니다. 당첨자는 인프레시에서 개별로 연락드리고요. 뜻깊은 후원에 동참하시면서 토트넘 직관 티켓의 주인공이 될 이 특별한 기회를 꼭 잡아보세요. 이 기업의 행보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상품 구매처는 고정 댓글을 통해 남겨드리겠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영웅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응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